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114페이지입니다. 김대리는 피곤하고 무기력하고 모든 일을 누워서 하고 싶어 합니다. 물건이 늘 뒤죽박죽이고 주변이 산만하고 중요한 서류를 눈앞에 두고 엉뚱한 곳을 찾아다니다가 상사에게 질타를 받습니다. 또한 김대리는 과도하게 걱정이 많고 늘 전전긍긍합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도 많이 봅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과는 달리 실제로는 눈치가 없어 분위기 파악을 못합니다. 김대리는 충동적이며 감정 조절이 잘 되지 않습니다. 과하게 기뻐하고 과하게 분노합니다. 그래서 가족에게 화를 자주 내고 가족들은 변덕스러운 김대리를 불편해합니다. 김대리는 혼자가 편하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혼자 있으면 외롭고 공허감을 느낍니다. 김대리는 자꾸 위축이 됩니다. 불안하고 우울하고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 도박에 빠집니다. 김대리가 왜 이럴까요? 어쩌면 김대리는 본인도 몰랐던 성인 ADHD일 수도 있습니다. ADHD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로 충동적이고 과잉 행동을 보이는 정신적 증후군입니다. 소아기 때 발병하고 10에서 14세에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린아이에게만 있는 증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성인 ADHD도 전체 인구의 2%로 적지 않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의 원인은 현재까지 정확히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외적인 환경적 요인들, 즉 식품이나 양육 방식, 비디오 게임 중독, 아동 학대와 같은 부정적인 경험들이 발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그 비율은 높지 않다고 합니다. 그보다는 유전적 요인이 중요한데 부모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인 경우 그 자녀는 상당수의 발병률을 보였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도파민 등의 신경 전달 물질, 전두엽의 발달 등과 관련된 뇌의 신경생물학적 요인이 가장 결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환경적 요인이나 잘못된 양육 방식이 발생의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증상을 심화시킬 수는 있습니다. 5에서 12%의 아동들이 이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남아들이 여아에 비해 5배 정도 더 흔히 발병이 됩니다. 유아기 때는 대개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행동들이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그 문제 행동들이 뚜렷해지게 됩니다. 한 곳에 오랜 시간 집중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수업 중에 자리를 이탈하거나 떠들거나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는 등 행동 조절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런 증상으로 인해 선생님의 지적을 받거나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아 자존감이 하락합니다. 청소년기에는 과잉 행동이 조금 감소를 하지만 주의 집중력 저하로 학업 수행에 문제가 생겨 우울증이나 학습 장애가 나타납니다. 또한 반항적인 모습도 함께 나타나 선생님이나 부모님 또는 친구들과 마찰을 겪기도 합니다. 어릴 때의 과잉 행동은 성인이 되면 대부분 사라집니다. 하지만 정말 사라진 것이 아니라 내면의 안절부절로 형태가 바뀐 것 뿐입니다. 그래서 산만하고 충동적인 김대리가 되는 것입니다. ADHD의 치료는 약물 치료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러므로 증상이 의심된다면 의사와 상의하여 정확한 진단과 진단에 대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감정 조절하기, 분노 통제하기 등의 치료법을 통해서 대인관계에서의 소외감이나 스트레스, 우울감으로 인한 실제적인 어려움들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ADHD를 새로운 관점으로 보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문제로 보기보다는 그 장점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뛰어난 업적을 남긴 사람들, 예를 들어 아인슈타인, 토머스 에디슨, 벤자민 프랭클린, 모차르트, 베토벤 등 유명한 사람들의 전기나 자서전을 읽어보면 어릴 때 ADHD 증상이라 할 만한 행동들을
많이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를 지닌 아이들은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잘 파악할 뿐만 아니라 진정성의 여부를 빠르게 감지합니다. 창의력이 뛰어나고 운동을 하거나 야외 활동을 할 때 에너지가 넘칩니다. 또한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로서 구속당하고 속박당하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그러나 표현하는 방법을 잘 가르쳐주면 다른 사람들과 사회를 위해서 잠재력을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ADHD 아이들을 키울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잠재적 재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까요? 첫째, 아이는 몸으로 체험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체험 학습의 기회를 늘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잘못된 행동을 고쳐보자 할 때는 잘못을 지적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잘하는 행동에 반응을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올바른 행동을 칭찬하고 상을 주어 적극적으로 행동을 유도하는 것이죠. 세 번째, 자연과 교감을 잘하고 관찰력도 뛰어나기 때문에 야외 활동과 야영이 효과적입니다. 집의 베란다나 마당, 학교에 허브 화단이나 미니 식물원, 텃밭, 곤충의 집, 새나 토끼 등 작은 동물을 키울 수 있는 우리 등을 만들어 직접 돌보게 하는 것은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 행동력이 빠르고 에너지가 넘치기 때문에 매주 규칙적으로 에너지를 분출할 수 있는 운동을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규칙을 정하고 규칙에 따른 상벌도 미리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공공장소에서 해야 하는 행동을 정하고 그에 따른 상이나 벌에 대해 정확하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규칙에 대한 상벌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즉각적으로 실행되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 ADHD 아이들은 감정에 민감합니다. 진정성 있는 감정 코칭은 빠르게 신뢰감과 친밀감을 쌓을 수 있게 합니다.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를 지닌 아이와 성인들에게 가정과 학교와 사회에서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멘토링이 제공이 되면 창의력과 생동감과 에너지가 충만한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